네, 오늘부터 그 메이크 자동화 관련돼 가지고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영상으로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업무라든지 개인 생활에 자동화를 설정해 놓으면 되게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크는 무료 플랜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메이크를 활용해서 업무나 생활에 자동화를 구축해 놓으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아예 메이크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좀 자동화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 쉬운 자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부터 해서 이제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쭉 따라서 해보시면 기본적인 자동화는 구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금 하나씩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 UI, 이 메이크 화면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다만 화면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정말 초보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 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주소가 everyhandbook.com 이거든요. 여기 주소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기 메이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씩 조금 업로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 UI를 소개해 드릴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시나리오랑 커넥션, 웹훅 이 세 가지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올린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제가 볼 때 쉽고 빠르게 이 메이크 UI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메이크라는 플랫폼의 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구글에 메이크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들어가셔서 그래서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겟스타트 프리를 눌러서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초보자분들한테 필수적인 내용이 여기 시나리오 부분, 그리고 커넥션, 웹훅 이렇게 세 가지고, 나머지는 사실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그 전에 먼저 그냥 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기본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이크의 이 대시보드의 구성은 저희가 지금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음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 바로 생겨나는 거고요. 그 생겨진 조직 안에 또 팀을 분리를 해서 여기서 구성한 그 설정한 자동화를 팀마다 또 다르게 다룰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이 화면에 기준이 되는 어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오가니제이션의 오퍼레이션하고 데이터 트랜스퍼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 오퍼레이션과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메이크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때 실행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구글 시트 데이터로 갖고 오는 그런 설정을 한 상태이고요. 이 시나리오도 제가 이후에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데, 실행을 했을 때 여기 1표시가 보이죠. 이게 이제 실행 단위로서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모듈들이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그라미, 여기서 챗GPT를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에어테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런 모듈마다 우측 상단에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 플랜 같은 경우는 1000번, 한 달에 1000번까지, 그리고 생각보다 무료 플랜으로도 많은 오퍼레이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다룰 수 있으셔도 잘 효율적으로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5기가지만은 무료 플랜 같은 경우는 한 512MB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실행했던 이 구글시트 모듈을 보면 이를 눌러보면 여기 데이터 사이즈가 나오죠. 지금은 받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데이터를 메이크에서 갖고 오게 되면 그걸로 이제 데이터 수신 용량이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모듈 이어질 때
각 모듈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동되면서 그 데이터 사이즈라는 게 합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월마다 그런 데이터의 합산이 최대 5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나리오 커넥션 웹훅 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오퍼레이션과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보셨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이 화면은 제가 다음 내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하나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시나리오 3개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모듈들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구글 시트처럼 챗 GPT를 연결을 하든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든 지메일을 연결을 하든 간에 노션을 하든 그렇게 뚝뚝뚝뚝 이어져서 하나의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이 폴더에서는 다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이크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폴더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화 폴더 생성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 폴더가 생겼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들을 저 폴더로 옮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Move to Folder라는 내용이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아까 자동화 폴더 생성이라는 곳에 하면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자동화 폴더 생성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 올 시나리오 밑에 있는 언 카테고리에는 우리가 폴더 안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empty로 해가지고 폴더가 없게 다시 바꿔버리면 저희가 자동화 폴더 생성에 넣었던 시나리오를요, 그러면 아까 다시 폴더에 나왔기 때문에 카테고리에서 제외돼서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폴더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도 이동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폴더에 이제 다 들어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자동화 시나리오들을 각각 따로따로 묶어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알고 계시면 좀 더 관리가 수월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구성으로 이 화면이 시나리오 화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시나리오, 그다음 인액티브 시나리오, 컨셉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시나리오를 온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온이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설정한 자동화 시나리오 프로세스를 동작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다는 의미고요. 오프로 하면 시나리오를 구성해 놨어도 그것이 동작하지 않게끔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온으로 해버리면 여기 액티브로 나오고, 이걸 다 꺼버리면 인액티브 시나리오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콘셉트는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저장이 안 됐는데, 저장은 안 했는데 실행이 된 경우에 여기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콘셉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어서 커넥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커넥션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뜨는데 이게 뭐냐 라는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Create New 시나리오를 누르셔서 일단 지금 하는 건 커넥션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커넥션을 잠깐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글 시트로 하고요. 아무거나 뭐 What's New를 선택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그냥 커넥션이라고만 뜨실 거예요. 그럼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서 뭐 커넥션 예시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이 계정 연동하는 게 쉽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누르시면 바로 그 커넥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허용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커넥션 예시라는 커넥션이 하나 생겼죠. 이제 커넥션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넥션 예시가 하나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성된 커넥션들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reauthoriz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처럼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의 경우는 꼭 이거를 주기적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reauthorize라는 부분이 그런 용도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edit라는 부분은 지금은 굳이 이 기능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나중에 자동화가 좀 많아졌을 때 그때 활용하면 좋은 기능인데, 일단은 지금 자동화를 뭔가 계정을 연결한 거를 에디트를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이 연동 자체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딜리트는 이 연동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제하면 해볼까요?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면 시나리오에 가보면 아까 삭제했던 커넥션이 여기 보시면 나오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이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고 아까 그 화면이 그런 관리 창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그 웹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웹훅이 뭔지를 잠깐 알아야 하겠죠. 보시면 여기 주소가 있죠. 그 웹훅, 이것도 하나의 웹훅이고 이것도 하나의 웹훅이고요. 이 웹훅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아까 시나리오에서 또 웹훅 모듈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여기 웹훅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여기 커스텀 웹훅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훅이라는 게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다가 뭐 웹훅 생성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주소가 나오죠. 오케이를 한번 눌러보고 아까 그 웹훅 거기로 가볼게요. 여기 웹훅 생성이라고 지금 생겼죠. 아까 밑에 나왔던 URL 주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웹훅 모듈에 대한 관리를 여기 웹훅에서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웹훅이란 게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이크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웹훅 URL을 만들었죠. 이 웹훅 URL을 수신할 수 있게끔 구성된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플랫폼에 이 메이크에서 지금 생성한 웹훅 URL을 넣잖아요. 넣고 나면 이 플랫폼에서 메이크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보내고 싶을 때 여기서 연결했던 그 웹훅 URL을 통해서 메이크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메이크에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웹훅 URL을 만들고 이 웹훅 URL을 인식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이건 예시로 뭐 이렇게 구글 시트랑 에어테이블 노션을 적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 URL을 삽입을 해버려요.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URL을 통해서 이러한 플랫폼에서 메이크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전송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플랫폼은 이 웹훅 URL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어쨌든 이 웹훅이란 메뉴는 그런 연결들을 관리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에디트를 한번 이제 눌러볼까요? 아까 저희가 그 웹훅 모듈에서 생성을 할 때 설정했던 부분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메이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활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드밴스드 세팅이라고 좀 고급 기능으로 메이크에서도 분류를 해놨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거의 건드실 일이 별로 없을 거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나리오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웹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웹훅을 사용한 그 시나리오로 이동이 됩니다. 눌러보면 아까 만들었던 그 웹훅 시나리오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시나리오 온 오프 했던 것처럼 웹훅도 온 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웹훅으로 데이터를 메이크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차단시켜 버리면 여기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해도 메이크로 데이터가 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프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대기열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메이크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해서 서버가 되게 원활치 않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러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보내지만 바로바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 외에도 뭐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일단은 메이크에서는 나중이라도 그것을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보낸 거니까요. 그것을 아까 여기 대기열에 쌓인다고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 거는 이 대기열에 쌓인 게 없다라는 의미고요.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만약에 대기열에 쌓인 데이터가 있다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는 뭐 이런 훅에 대해서 지우는 거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제 사이트에 자료를 넣어놨다고 했는데 거기 참고하시면 내용 다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무엇 같은 거 눌러보시면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메이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자주 활용하고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자료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서브스크립션 보시면 여기 요금제가 좀 있는데, 메이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요금제별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버전에서도 되게 좋은 효과적인 자동화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유료 버전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